안녕하세요. 사투리 한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실제로 어떤 약이 간에 해로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대로 논문은 연구 책임자의 주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이나 실험 설계가 얼마나 잘 설계되고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좋은 논문이 가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좋은 논문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국제학술지에도 실리고 SCI급 논문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약으로 인해서 간이 손상되는 것을 약인성 간 손상이라고 합니다. 2020년 2분기에 싱가포르의 연구팀이 약인성 간 손상에 관한 연구 논문 28편을 메타 분석한 결과가 대한간학회지에 실렸습니다. 이 연구는 이전에 발표된 약인성 간 손상에 관한 28편의 연구를 종합한 것인데, 이런 방법은 한 편의 편향된 연구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연구 결과 동양과 서양의 간 손상 유발 약물 순위가 다릅니다. 먼저 동양의 경우에는 항생제가 약인성 간 손상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이어서 심혈관 질환 약물, 향정신성 약물, 비스티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초, 한약재, 건강보조제 등이 있는데, 한약재 중에서는 특히 삼필근이라는 약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 역시 항생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스티로이드성 진통소염제, 항계력제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하게 순위 바뀌지만 서양에서는 중국 녹차가 간 손상을 일으킨 사례가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홍차를 많이 마시는데 녹차와 같은 식물이죠. 추측하건대 서양에서 중국 녹차가 일으킨 간 손상은 녹차 잎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 공정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확한 건 해당 제품을 검사해봐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논문을 살펴봐도 대체로 한약은 간에 무리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는 말 때문에 한약이라고 표현했지만, 위 논문에서 언급된 것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 외에 일반인이 직접 약초를 구해서 끓이거나 술로 담근 것, 건강기능식품 등이 다 포함된 것이고, 이걸 다 합해도 항생제나 비스티로이드성 진통소염제 하나보다 훨씬 덜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산 약재가 아닌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는 잔류농약 검사나 중금속 검사 등의 기준이 식품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여러 검사를 통과한 의료용 한약재는 말할 것도 없고, 보통 사람들이 구한 약초나 한약재조차도 위에 언급된 양약에 비하면 현저하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도 한약재로 의약품을 만들 때 임상 1상 시험이나 유전 독성 시험, 생식 발생 독성 시험 같은 여러 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의사가 많이 처방하고 있는 약 중에 일부는 한약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한약 처방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레일론, 레일라를 포함해서 류마스, 보인치 등의 진통소염제, 스티렌, 에티렌, 가스칸 등의 위험약, 모티리톤 같은 위장운동 조절제 등이 그 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한의사로 있으면서 여러 환자분에게 너무 많이 받는 질문인데, 상담 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좀 많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연속으로 한약과 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일부나마 한약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